어제 화요일 한국 시장이 애프터 마켓에서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규장에서 겨우 만회했던 낙폭이 결국 다시 그대로 반납해버렸죠. 그리고 새벽에 미국 시장이 터집니다. 나스닥, S&P 500 한 번에 마이너스 2% 이상 오랜만에 급락했어요. 다우도 마이너스 2% 가까이. 꽤 오랜만이죠, 이 정도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정 타이밍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은 그냥 차익 실현 수준은 아니에요. 트리거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 트리거는 모두 잘 아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카드죠. 그린란드 인수 또는 통제권 확보죠. 그리고 이걸 협상 카드가 아니라 패권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주 말했죠.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거래는 알래스카 매입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알래스카에 비견되는 역사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면서 미국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카드가 바로 그린란드 자원 플러스 북극해 패권, 북극 항로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린란드 목놓아 부르긴 했는데 왜 지금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갔냐. 일단 2040년경에 빙하가 녹으면은 북극해는 북방의 지중해가 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물류 경로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북극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이미 중국은 25년 반기 때부터 북극 항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의 지중해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물류 경로가 되는 거죠. 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북극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에 미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토류를 보유한 지역이에요. 미국의 자원 독립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영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일부러 불안을 심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아니라 관세, 에너지, 군사 위협을 협상 도구로 쓰는 전쟁이에요. 유럽을 향해서 관세 보복, 에너지 차단, 군사적 압박. 이게 왜 무섭냐면은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로 덴마크, 유럽을 상대로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의미하는 게 뭐냐?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와 나토 동맹의 붕괴를 뜻하는 거죠. 동맹의 종말, 그리고 공급망 전쟁의 재개. 솔직히 미국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든 유럽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웃긴 일이 있었는데 유럽이 그린란드 보호를 위해 선봉 부대를 파견했었어요. 독일이 군인 13명을 보냈는데 바로 미국이 관세 위협을 날렸죠. 그 한마디에 즉각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고작 1명만 파견했어요. 즉 유럽의 군사적 결속력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번 미국의 행보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호를 준 겁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작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한국이 그린란드 때문에 맞아 죽느냐? 한국 경제 구조부터 뜯어봐야 됩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중간재 수출 국가죠. 완성품도 있지만은 부품으로도 많이 먹고 살아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우리가 BMW, 벤츠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납품한다고 봅시다. 미국이 독일 자동차에 10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독일차 미국에서 안 팔리죠. 독일 공장 거기서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나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급감하는 거죠. 유럽이라는 중간 거래처가 망가지면서 우리 수출길이 통째로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편가르기, 블록 경쟁이죠. 미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리아, 너 우리 편 서. 그리고 같이 유럽을 압박해.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은 유럽이 한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어요. 반대로 유럽 편을 들면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결과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도 못 가고 유럽도 못 가는 샌드위치 신사가 되는 겁니다. 양쪽 시장이 동시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핵폭탄은 보편적 기본 관세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특징이 있잖아요. 동맹국이라고 안 봐주죠. 미국 우선주의 아래에서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기본 옵션입니다. 유럽과 싸우다 시작된 관세 전쟁이 결국 한국 자동차, 한국 반도체까지 추가로 혹을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관세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거시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은 중국이에요. 그린란드와 중국과 미국. 미국이 왜 그린란드를 노리느냐? 답은 하나죠. 일단 희토류, 반도체, 로봇, 전기차, 미사일, 드론, 현대산업의 비타민이죠. 그동안 전 세계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예요.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중국 전체 매장량에 맞먹는 희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장악하면은 중국의 유일한 무기를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패권 전쟁에서 사실상 체크메이트.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게 뭐냐? 미국은 덴마크를 압박합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 환경 규제 핑계로 중국 자본이 잡고 있던 광산 프로젝트도 중단됐죠. 그리고 미국의 자본으로 운영권을 넘기려는 물밑 협상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린란드 정치인, 주민들한테는 현금 지원, 시민권, 직접 투자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민심을 흔들고 있는 거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린란드 공항, 항구, 광산 지분 10년 전부터 알박기 완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정제 기술. 희토류는 캐는 것보다 정제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이 기술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목줄을 꽉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협박합니다. 미국이랑 손잡으면은 정제 기술 지원 그냥 끊어버린다. 광산이 그냥 돌덩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전선, 탄브리즈, 그리고 크바네 PL. 여기가 희토류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미국은 직접 광산주들을 100억간 불러서 자금 지원, 미국 내 정제 공장을 약속하고 중국 자본을 완전 배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린랜드 광산권을 강제로 가져가면은 히토류 수출 즉각 중단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히토류 없으면은 전기차 모터를 못 만들죠. 로봇 액추에이터를 못 만듭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무기, 엔비디아 GPU 전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시제 최고까지 5년, 10년 걸립니다. 그 전에 중국이 막아버리면은 데이터 센터는 가동이 안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원재료 부족으로 공장을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자면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그린랜드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동맹 붕괴, 관세 전쟁, 공급망 붕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로봇 직격, 한국 수출에 구조 붕괴 리스크까지 번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버블의 정점에서 새벽 4시에서 5시 클럽 문을 닫기 직전이에요. 그 시간대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불이 붙으면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정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린랜드가 트리거였다면은 이 트리거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일본에 폭탄이 하나 깔려있죠. 일본 정부, 사나이 정부가 재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계속 돈을 풀 거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어차피 일본도 돈을 찍겠지. 금리는 못 올리겠지. 그런데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 초저금리 국가인 일본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고금리 고공행진이 진행 중이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싼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엔화 빌려서 미국 주식 사고 한국 주식 사고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금리 싼 일본에서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 자산에 투자하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이게 엔화가 약세에 있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엔화 가치가 뛰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순간 지금 전 세계에 퍼져있는 엔캐리 자금들 전부 급하게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손해보기 전에 살짝 우리 과거 한번 떠올려보면은 24년도 8월 엔화가 160엔에서 154엔으로 한 며칠 만에 강세가 됐잖아요. 그날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0% 폭락했죠. 그리고 미국, 한국, 유럽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고요. 그날 코스피도 정말 장난 아니게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무서운 이유는 현재는 일본 금리는 폭등하는데 엔화가 아직 약세죠. 이게 뭐냐? 금리와 통화 가치가 완전히 어긋난 괴리 상태인 거예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은 통화도 같이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일본은 금리는 폭등, 엔화는 최하위급 약세. 이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모순이 깨지는 순간, 엔화가 갑자기 154엔 밑으로 강하게 절상되는 순간, 그 순간이 글로벌 증시가 진짜 무너지는 타이밍인 거죠. 왜냐? 일본은 뭐다? 세계 최대 채권국, 세계 최대 자금 공급자. 일본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건 그냥 일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위기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일시 회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테크주,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로봇 대장주 현대차, 이미 실적 따위는 예전에 지나쳐버린 주가 상승이 그냥 수급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 더 위험하잖아요. 코스피는 거의 5천 근처입니다. 완전 과열 상태예요. 거시경제 지표 대비. 여기서 유동성 쇼크 한방 터지면은 연쇄 폭락, 도미노 붕괴, 그리고 요즘 기관 수급은 영원히 없죠. 자, 그런데 언제나 가장 큰 미래 테마가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린랜드 플러스 북극 항로. 미국과 중국이 목숨을 거는 그린랜드와 북극 항로. 이 그린랜드가 북극 항로의 개찰구가 되는 거고 21세기 호르무즈 해협, 물류의 심장, 미래의 중동이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아시아와 유럽 운송 시간이 30에서 40% 단축이 되죠. 연료비 절감, 물류비 절감, 공급망 재편.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북극 항로 주도권. 미국 입장은 북극은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의 바다다. 통행료를 받겠다. 군사적으로 통제하겠다. 중국의 입장은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중국 수출선에 자유통행을 보장하라. 이 싸움의 종착역은 물류 패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조선, 방산, 물류, 자원정제, 인프라 전부 한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울수록 한국의 세빙선, 한국의 방산, 한국의 물류, 한국의 히토류 정제기술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그룹. 그린랜드에는 리튬, 니켈, 망간 그리고 중히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잖아요. 포스코는 단순 철강이 아니라 앞으로 자원 플러스 소재 허브로 변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진짜 핵심 파트너로 고려아연도 왜 이렇게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려고 난리냐? 답은 하나, 정제 기술이죠. 히토류는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제하는 기술이 전부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중국이 독점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연, 은, 구리 정제, 히토류,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미국은 그린랜드 자원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고려아연 기술로 미국 우방국 안에서 처리하려는 거죠. 현대차그룹도 그린랜드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 사람이 여기서 일 못해요. 여기서 누가 일하느냐? 로봇, 무인 장비, 수소 모빌리티, 현대 글로비스도 이미 국내 최초 북극 항로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미래 북극 물류망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알다시피 조선 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화오션도 북극 전용 선단 가장 최초로 쇄빙선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여기에서 다 앞으로 미국 전용 북극 항로 쇄빙선이 건조가 될 스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방산용 군함도 만들면서 한화 시스템도 저기도 위성, 북극 통신망, 북극 항로에 눈을 달아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그린랜드 위협, 엔캐리 붕괴 공포, 유동성 쇼크 공포까지 조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한번 꺼진 뒤 다시 올라갈 진짜 엔진은 빠르면 2026년 그린랜드 플러스 북극 항로 테마, 일단 기대감을 주는 랠리 이후에 27년 이후부터는 진짜 실적이 찍히는 성장 랠리의 그림이 있는 거죠. 조선, 방산, 자원, 정제, 물류, 인프라 전부 한국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단기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버스, 개미분들이 미친듯이 사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개미분들이 인버스를 사면은 지금 하방 파동에 대한 시그널이 한번 나왔는데 조정 후 한 번 더 5천 이상을 뚫고 가서 쌍고를 찍고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어깨까지 올라와서 3산을 만든 이후에 훨씬 더 급격한 급락을 만들지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어제 개인분들께서는 인버스에 20억 주나 베팅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인버스에 대한 영역을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타이밍에 따라서 핑퐁핑퐁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묻어두시고 내가 한두 달 이후에 열어보겠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 안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죠.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만약에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라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손실은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특히 개미분들이 인버스를 미친듯이 사면은 그걸 팔아준 증권사 LP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해 놓습니다. 만약 특정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조금만 사서 지수가 0.5%라도 반등하면은 증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매도했던 선물을 급하게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이 기계적인 매수세가 지수를 순식간에 1%, 2% 밀어 올려버리게 됩니다. 즉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면은 다른 분들이 깔아놓은 화약고에 반등 대기 물량이죠. 그 위에서 라이터를 켜는 힘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인버스가 오히려 지수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즉 손익비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죠. 하락 파동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딱히 가성비가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하락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세 속에서도 언제나 그날의 주인공이 존재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숏보다는 중단기 단타나 스윙이 좀 더 스윙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숏으로는 인생을 바꾸기 어렵지만 롱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